준비됐어요. 네, 아직 네. 준비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 준비됐다고.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빨리 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성님. 예. 오늘 처음으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끊지 말고 편집 좀 찾기 어려우니까 까먹었잖아. 뭐 처음으로 네. 지금 여성 게스트 분들이 두 분이나 나오셨어요. 너무 기뻐요. 기뻐요? 네. 네. 그리고 처음으로 예. 저 사연이 들어왔거든요. 어. 제가 사연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요? 네. 제가 읽어드려요? 아니 제가 할 거예요. 그래? 네. 네, 대학생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인 편이라 학교를 다니면서도 동아리, 봉사활동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취업을 위해 학점 관리도 열심히 해서 전체 학점은 4.0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대부분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저는 문과니까 공무원이 최고라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일을 오랜 시간 할 자신도 없고 다양하게 일을 벌리는 것을 좋아하는 제가 공무원과 맞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채를 준비하자니 어떤 직무를 해야 하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에 한 학교 선배를 봤는데 스타트업 쪽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타트업, 사실 이름도 너무 멋지고 뭔가 자유로울 것 같은 문화, 젊은 분위기로 가득할 것 같아서 관심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채용을 좀 알아보는데 사실 제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개발자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니라서. 그런 제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문송하니까 역시 공무원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경기도에서 유명한 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너 놀아 그냥. 재작년쯤에 저의 근데 약간 문송이 뭐예요? 문송이?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다 밀레니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GD 느낌 많이 네. 나요. GD여서 죄송합니다. GD. 네, 일단은 지금 저희 두 분의 여성분께서 나와주셨는데 네. 지금 청취자분들은 누군지 모르실 테니까 차례로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려 볼게요. 먼저 누리님부터 부탁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OEC 앙트십스쿨의 교육 경험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박누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6.6도 따뜻한 마케터 노라입니다. 본명은 강준영이고 현재 OEC라는 교육 스타트업에서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6.6도요? 인간의 평균 체온이 몇인지 아세요? 36.3에서 보통 5 잡지 않나? 네, 보통 그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0.1도 더 따뜻한 마케터. 1도 정도 올리면 안 돼요? 0.1 말고? 저는 좀 뜨거운 마케터는 싫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한 마케터. 그럼 제가 살때 스웨덴 가셔야 되겠네. 추운 나라로.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 리허설 때 컷을 당했는데 또 하시네. 되게 의지가 있으시군요. GD가 그렇지 뭐. 그럼 방금 이제 OEC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OEC가 뭔지를 알고 있는데 이게 뭐의 사실 약자인지 이거 잘 모르거든요. 예전에 친구가 CEO의 반대말이라고 해서 OEC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OEC가 어떤 거의 약자인지 어떤 회사인지 누가 소개를 해보실까요?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EC는 오픈 앙트십 센터의 줄임말로 앙트십이 궁금한 사람들, 그리고 배우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앙트십을 갖고 있어서 이걸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그럼 앙트십이 뭔데? 이런 게 좋다.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 이 맞아. 앙트십은 저희가 만든 말인데 안트러프너십의 줄임말로 What? 내 인생 안트러프너십의 줄임말로 Entrepreneurship. 내 인생의 CEO로 살아가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사실 이 CEO가 OEC가 되고 OEC가 CEO가 되는 게 정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꼭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CEO를 같아요. 반대로 해서인 것도 하나의 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 OEC도 스타트업인 거예요? 네, 네. 저희는 교육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업을 각각 담당을 하고 있는 파트가 다르시잖아요. 지금 누리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맡고 계세요?
네, 저는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앙트십 스쿨 팀에 있습니다. 재밌겠다. 기업가 정신 기업가 네. 정신. 대상은 그럼 청소년. 네, 대부분 청소년. 근데 청소년 아이들을 이제 학부모랑 연결이 돼 있으면 학부모 교육도 하기도 하고 이제 교사 연수를 진행하기도 하고. 우와,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네요. 심각한가요? 네, 시리어스하죠. 진지하다. 네네네. 진지하다. 그럼요. 네. 한국말에 좀 서투세요. 어. 네, 시리어스하다. 저 같은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 기업가 정신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타겟이랑은 조금 멀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죠. 아 그래요? 네. 자연스럽다,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토스 받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와. 저는 청년 교육 및 인재 매칭 서비스 조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팀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청년들 대상으로는 조인 스타트업 매칭, 스타트업을 매칭해주는 조인 스타트업이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나 네. 이제 학부모들까지 해서 앙트집 스쿨을 네. 운영하시는 게 OEC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네. 네. 뭐래 뭐 리액션 너무 좋으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이거 둘 다 나 되게 새로운 개념이야. 그쵸. 그쵸, 네. 그쵸. 뭐 조인 스타트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앙트십 스쿨 이건 난 새로운 개념이란 말이야. 이제 같이 알아볼까요? 따라라란. 편집.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본인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좀 구체적으로 있을 텐데 누리님은 앙트집 스쿨에서 어떤 지금 업무를 맡고 계세요? 저는 맨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운영팀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저희가 학교로 선생님이 가시는데 그런 학교랑 선생님을 이렇게 배정? 네. 그냥 선생님과의 더듬어도 돼요. 학교 일정 이런 거 스케줄 맞춰가지고 네. 그런 교육을 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 운영을 하다가 이제 교육 내용 콘텐츠를 만드는 일도 제가 더 주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운영도 하시고 교육 또 기획도 하고. 기획도 하고 네. 기획이라는 게 뭐 커리큘럼 같은 거 네네 교육 내용을 만들고. 되게 중요하신 파트 거의 되게 핵심 핵심이시죠. 파트이시네요. 네네네. 제가 잘 궁금해서 그런데 그럼 네, 고등학교 친구들이 네. 와서 이렇게 강의 같은 거 듣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가요. 저희 오. 앙트십 스쿨에는 같이 해주시는 앙트십 코치 앙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앙꼬 선생님이랑 같이 교육을 하고 그 앙꼬 선생님께서 학교로 가서 이제 교육을 진행해요. 그럼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막 자극받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럼 보통 어떤 내용을 이렇게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요? 저희는 기업가 정신을 이론적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그렇지, 사실 않을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이 무슨 책 본다고 맞아요, 공부한다고 맞아요. 배워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수영 배우듯이 자전거 타듯이 해보면서 배우는 앙트십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단기 교육 3시간에 한 번 이렇게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도 있고 뭐 2시간 6차시, 10차시 이렇게 학기 교육으로 운영이 되는 그 장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애들이 문제 해결 과정을 프로젝트 베이스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재밌겠다. 그러면 지금 몇 년째예요? 그 앙트십 예. 한 거는 2012년도부터. 그러면 거기 출신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아니 지금 유명한 사람이? 아니 거기서 들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유명해져서 스타트업에 진짜로 유명해진 사람이 그런 거 있을 거잖아. 자 이거 편집. 네. 아니 있긴 있잖아요. 있어요. 있긴 예. 있는데 사실 청취자분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나가주세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학교에서 우리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형태가 2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유료로 진짜 학교가 우리 학교에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주셔서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그 기업가 정신 재단이 있잖아요. 재단에서 지원 사업을 열어서 거기에 신청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기업가 정신 재단이 뭐예요? 한국 기업가 정신 재단이나 뭐 아산나눔 재단이나 그런 이렇게 재단? 비영리 재단에서 맞아요. 기업가 정신 교육을 많이 확산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우리 학교 지원해 주세요 해서 지원서를 쓰신 학교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학교를 가기도 합니다. 좋다. 좋다.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은 굉장히 막 되게 젊어지는 느낌도 들 것 같아. 진짜 그래요?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말 안 애들 네. 너무 이제 학업에 약간 찌들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피곤해하고 네. 그리고 뭐 대입과 관련된 거 아니면은 되게 의욕 없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긴 한데 이것도
동아리 만약에 동아리 활동 중에 저희가 간다 하면 아. 그 친구들은 정말 하고 싶어서 모인 친구들이기 아, 때문에 좋다. 오히려 이걸 만났을 때 더 약간 막 질문도 하고. 예, 더 눈도 반짝이고 막 나 이거 하고 싶다 이거 문제 음. 해결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저희가 막 1학년 전체 대상 10클래스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네. 단기로 그때는 자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겠죠. 많고 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여기는 어딘가 본인이요? 아니면은 학생들? 서로 아, 그치 그치. 네, 그럴 수 네, 있지. 네. 학생들하고 잘 통할 때가 있다는 말이군요. 네,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마음. 이게 사실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선생님들 알겠어요, 안 알겠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사실 작년에 교생 나가봐서 고등학생들을 아 교생했었어요? 저 교육학 가잖아요. 아 오. 교육학 갔구나. 저 교육학 질문해도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작년에 고등학교 가봤는데 뭐 좋은 면도 있는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또 인기 많았어요 그 선생님? 남고였어요. 남고였어요. 에요 인기 많았을 수도 당시에 있지. 이제 그 남고 그럴 수 있는데 당시에 특히나 좀 약간 그 미투 관련해서 아. 그래가지고 무조건 남고로 배치를 하는 좀 그렇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저는 뭐 좀 편할 수 있겠다. 괜히 편하죠. 음, 어떤 오해를 전혀 바라. 그렇죠. 누리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준영님은 멀뚱멀뚱 보고 계셨는데 기회를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준영님 본인은 조인 스타트업, 이 스타트업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네.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아 저는 현재 조인 스타트업에서 지금 콘텐츠 마케팅을 맡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앞으로는 제가 좀 OEC 전반의 마케팅을 같이 책임지면서 오, 더 그런 캐파를 넓혀갈 조금 예정입니다. 영역을 확장한다. 네, 영역을 아. 확장할. 아 그러면은 이제 조인 스타트업의 마케팅뿐만 아니라 OEC 전반 앙뜨십 스쿨의 마케팅도 좀 같이 네, 현재도 뭐 프로젝트 베이스로는 같이 많이 협업을 아. 하고 있고 이제 점점 확대를 해서 브랜딩 차원에서도 저희가 다 연결될 수 있게끔 재밌겠다. 네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있어요. 네. 그럼 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컨텐츠 마케팅을 하셨는데 뭐 네. 블로그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카툰뉴스를 만들어서 뭐 인스타그램 올릴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을 보통 하세요? 우선은 사실 뭐 스타트업 있는 마케터들이 누구나 그렇겠지만 맞아요. 저는 정말 제너럴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카드뉴스 당연히 만들고 인스타그램 영상도 만들고요. 뭐 유튜브도 하고요. 그리고 뭐 블로그 글은 당연히 쓰고요. 뭐 할 수 있는 건 일단 다 하고 됐다 났다. 네,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콘텐츠 기획 같은 것도 하고 네,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OEC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마케팅 채널을 본인이 올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포스팅을. 네, 뭐 현재는 OEC 전체 다는 아니고 조인 스타트업에 한해서는 제가 정말 거의 다 A부터 Z까지 하고 있고 앙트십 스쿨은 조금 더 앞으로는 많이 관여를 해서 할 예정이에요. 지금은 앙트십 스쿨 팀원들이 뭐 블로그 같은 거는 운영을 따로 해주시고 있으세요. 왜 웃으세요? 저희 팀 마케터가 없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좀 다- 많이 도움이 필요한. 네. 사실 스타트업에는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네. 팀에 그렇죠. 마케터가 없는 그렇죠. 팀이 팀 자체가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네, 많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마케터가 뭐 개발을 하는 경우도 전 많이 보고 맞아요. 디자인 할 때도 많이 봤는데 마케터가 개발을 한다고요? 마케터가 네, 개발해요. 그런 경우도 멋있다. 있는 거예요. 그럼 마케터가 결국에는 그 코딩을 할 줄 아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워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모르면 멋있다. 이제 그러면은 스타트업 매칭을 해주는 게 조인 스타트업의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스타트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만한 스타트업이 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물론 당연히 알만한 스타트업들 있고요. 저희는 약 259개의 스타트업과 함께 협약을 맺고 매칭 서비스를 진행 중이에요. 259개? 네, 엄청 그래서 많네요. 사실 이것보다도 더 많은데 네. 뭐 아직까지는 조금 합사는 안 돼서 그렇게 더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아실만한 곳들은 뭐 클래스 101이나 요즘에 아니면 좀 스타일 핫한 쉐어, 스타일 쉐어, 네, 스타일 쉐어. 그리고 뭐 10x10 10x10 유명하죠. 네, 이런 곳들과 같이 협약을 하고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인재 매칭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스타트업이면은 이제 모두 조인 스타트업에 그 등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선별하는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질문 좋다. 네.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저희가 모든 스타트업을 매칭 서비스를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스타트업 매칭 해주세요 하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 네. 저희 내부적으로 선별 기준이 따로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선별 기준에 부합한 스타트업에 한해서 매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우수한 인재랑 우수한 스타트업을 연결시켜주자라는 맞죠. 이런 슬로건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스타트업에 한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럼 그 선별하는 기준은 약간 비밀이에요? 네, 뭐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좀 어쨌든 공유해 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나요? 네, 뭐 공유 드릴 만한 거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뭐 진짜 최저 시급이나 뭐 이런 부분 뭐 계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네.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 체크를 또 따로 하거든요. 아, 네, 네. 레퍼런스 체크가 뭐예요? 뭐 예를 들면은 조금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본다거나 혹은 그렇죠. 뭐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아, 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펜페이퍼 앤 플랫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네. 친구가 거기 다니면은 네. 거기 전화해서 야 거기 어떠냐? 그러면은 야 오지마 별로야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대표님들이나 그쵸. 대표님들 이력이나 혹은 뭐 어떤 활동을 주로 많이 하셨는지를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레퍼런스 체크라는 게 사실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가 활발해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OEC의 내부에 그렇게 좀 인적 네트워크가 활발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저희 대표님이 대표님? 네. 아 정말요? 네, 저희 대표님이 장영화 대표님이라고 있으신데 네. 네, 인적 네트워크 많으시고 네. 스타트업 쪽에서 이제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 봐요. 네, 그럼요. 이게 편집될지 모르겠는데 장영화 대표님이 되게 그 커리어가 되게 독특하세요. 그래서 되게 그렇죠. 인상적인 변호사시다가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서비스로 봤을 때는 그런 매칭을 해주신 다음에 네. 그 보통 이제 그 HR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네. 헤드헌팅 같은 경우 뭐 잡을 제가 그 매칭 서비스를 통해서 네네네. 잡을 얻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대한 페이가 어느 정도 나가고 이런 그 커미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인가요? 네, 지금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SBA라고 네, SBA. 거기서 지원 사업을 이제 따서 그걸로 운영을 했었는데 SBA가 뭐예요? 서울산업진흥원이라고 이제 이런 뭐 인재 매칭 서비스나 이런 관련된 활동들을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되게 무료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자생하지 않고서는 사실 살아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스타트업 대상으로 매칭 피를 청구해가지고 받고 있어요. 매칭 피를 그렇게 청구를 해서 받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나오신 그 호열님의 그 스티비도 SBA에서 운영하는 그 건물 안에 계세요. 서울 창업 허브가 네. SBA가 운영하는 거예요? 네. 원래 스타트업 쪽은 다 연결이 이렇게 돼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해보고 싶은 지원자는 그냥 다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선별은 하겠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나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가 따로 그렇게 뭐 자격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네. 매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경험이나 아니면 자신을 잘 녹여주신 분들을 저희가 보통 선정을 해서 인재 매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기업에 다니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대기업 문화가 안 맞아서 스타트업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지만 뭐 그분의 커리어가 사실 그렇게까지 저희한테는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고 그 좋네요. 커리어를 통해 뭘 배웠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 주신 분들이 보통 선정이 되기는 해요. 그 스크리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누가 보통 하는 건가요? 저희 선별. 내부적으로 저희 대표님도 같이 관여를 하시고 그리고 운영 이제 뭐 팀장님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그래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제 생각에 뭐 이거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경력을 썼는데 스타트업 경력이 있으면 또 레퍼런스 체크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사실 저도 여기 조인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스타트업에 처음 입문하게 됐거든요. 근데 원래 이름이 스타트업 인턴즈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수, 그쵸? 스타트업 인턴즈였잖아요. 주였죠, 네. 근데 이름만 들었을 때 사실 스타트업 인턴즈가 더 직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조인 스타트업으로 얼마 전에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바꾼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지 뭐 새롭게 추가됐다던가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저희가 이번 5월에 리브랜딩을 하면서 이름을 기존 스타트업 인턴즈에서 조인 스타트업으로 바꿨거든요. 네. 기존에는 사실은 인턴 매칭에만 거의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던 스타트업 인턴즈랑 달리 이제 앞으로는 신입부터 이제 뭐 인턴도 당연히 매칭을 하지만 인턴, 뭐 신입, 경력 매칭에 더불어서 이제 뭐 비즈니스 입문 교육까지 더 서비스를 발전시킬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리브랜딩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매칭하는 그 대상이 네. 인턴이었다가 더 넓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 회사에 쫓겨나도 지원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고객님. 알겠습니다. 어딜 가도 너를 하야할 거야. 조인 스타트업은 이거 누가 네이밍 한 건지 여쭤봐도 돼요? 궁금하다. 누리님 아세요? 조인 스타트업은 네네네. 저희 그 전 스타트업 인턴즈의 어머니라고 어머니가 있으세요. 어머니가 있으세요. 어머니가 저희. 되세요? 네, 어머니가 있으세요. 이 있으시거든요. 스타트업 인턴즈를 여성분인가 꾸리고 만들고 한 땀 한 유지하시고. 땀 깨는 저희 지금은 같이 안 계신가요? 네, 지금은- 권수빈 매니저님. 나만 모르는 사람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스타트업 인턴 했을 때 그때 매니저님 네, 하셨던 네, 분이셨는데 매니저님. 저희가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브랜딩 네이밍을 했는데 그렇구나. 네. 그러면 아까 뭐 비즈니스 입문 교육 네네. 이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주니어들이 힘들어하는 게 사수 없거나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네. 위에서 시키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아님 뭐 이거 컨텐츠 웃으면 안 돼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명아님 팟캐스트 한번 기획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팟캐스트 모르면은 우리 이게 막 속된 말로 SJ라고 하잖아요. 삽질하면서 이제 우리 막 어떻게 배우는 건지 하면서 막 다 알아보는데 그러면은 뭐 그런 거를 가르쳐 준다는 건가요? 사실 너무 비즈니스 입문서 많으니까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쵸. 저희가 스타트업 쪽이 특히나 사수 없지 여러분 울지 마시라고 저희가 이번에 비즈니스 입문 교육을 런칭을 했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온라인 롤플레잉 교육. 저희가 진짜 실제로 가상 회사에 한번 다녀보는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끔 교육을 설계를 해놨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이렇게 비즈니스 입문 교육을 되게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지금 런칭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같은 거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말로는 온라인 시뮬레이션 교육이라고도 말하게 돼요. 실제로 막 과제도 내주시고 네. 그럼요. 메일로 막 네네네. 뭐 명언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베타 서비스 했었는데 진짜? 네. 되게 근데 저 진짜 되게 긴장했었어요. 왜냐면 실제 네. 전화 와가지고 막 네, 진짜? 실제로 저희가 전화해서 뭐 이런 인터뷰도 하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경험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제가 그때 디캠프를 근무를 하면서 그거 하니까 진짜 정신이 없는 게 회사 2개 다니는 듯한 느낌. 네, 맞아요. 이게 그 무슨 정도로- 간단하게 리얼하구나. 네, 리얼해요 네. 정말. 그냥 이메일 작성법 이런 게 아니라 어. 진짜로 이메일 작성하면은 어떤 그 아티클 같은 거 다 보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당시- 배우셨겠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배워서 들어왔어요. 맞아요? 네. 어떠세요? 거기 교육을 조금 더 교육을 네, 조금 더 네, 업그레이드 그래서 해야 될것 저희가 같아요. 더 보완을 네, 해서 보완을 했어요. 네, 더 네. 보완을 했어요. 지금 네. 느끼시는 갈증 보완했어요.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했습니다. 아니, 명언이 잘해요. 영혼이란 게 없네요. 네. 이것만 안 잘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네. 그럼 재밌네. 그 스타트업 인턴즈 때 저도 이거 지원해서 갔었을 때 스타트업 막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현장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오픈 오피스라고 해서 가가지고 이제 실제로 스타트업 방문해가지고 종사자들이랑도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거 남아 있나요? 저희가 지금은 오픈 오피스를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음. 근데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행사를 많이 더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굉장히 뭐 미팅 같은 것도 많이 잡고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거죠? 홈페이지나 뭐 아니면 저희 SNS에서 보통 확인이 많이 가능한 궁금하다. 편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행사를 뭐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어서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걸기보다는 그래서 저희 SNS 구독 및 좋아요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이 그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쇼노트에다가 링크 저희가 걸어놓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뭐 걸어놓기도 하는데 뭐라고 치면 되는지 한번
네, 뭐 조인 스타트업 어떤 SNS 채널에 치셔도 아, 거의 그래요?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음. 블로그까지 네, 네. 다 들어오시면 좋네요. 보실 수 있어요. 좋네요. 쇼노트에 제가 정리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조인 스타트업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은 비교적 우수한 친구들을 뽑을 수도 있고 스타트업 쪽에서는 우수한 스타트업을 딱 이제 선별해 주는 건데 확실히 스타트업이나 이런 지원했던 지원자분들이 만족을 보이는 편인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수료생은 거의 1,300명이 넘었고 예, 그 진짜 중에서도 많아요. 매칭이 된 친구들도 거의 450명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어, 지금도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매칭이 돼서 심지어 이제 뭐 이직을 원하셔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멋있다. 있으시고 그래서 되게 그만큼 좋은, 만족도가 높았다는 네, 네. 얘기잖아요. 되게 좋은 선순환고리로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확실히 스타트업 쪽에도 저희한테 계속 어쨌든 매칭을 해달라고 하는 건 만족이 되니까 매칭을 해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 최근에 이제 그 리멤버 같은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다 네. HR이나 헤드헌팅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정직한 거야? 오케이 맞아요. 그리고 그 지금 리멤버 그 모 회사 이름 뭐니? 거기 드라마의 컴퍼니. 네, 네. 드라마 컴퍼니 거기 네, 뭐 네. 지금 요즘에 뉴스 일부러 막 띄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신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쪽이 그쪽이 확실히 요즘에 좀 뜨고 있다라는 네. 걸 수도 있겠네요. 그 데이터 제일 많을 테니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명함 교환할 때 다 맞아요, 저도 그렇고 맞아요. 리멤버에다 맞아요. 저장을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저도 네. 지켜보고 있는 중. 그 전에 우리 막 리멤버 여기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까 이렇게 네. 막 말했다가 맞아요. 같이 말했었잖아요. 며칠 있다가 바로 네. 이 서비스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소위 막 그 일일이 다 입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초석을 예전에는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그거 노력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엔 남는 거 데이터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이언트 회사들은 다 큰 회사들은 맞아요. 왜 말을 끊어요? 자이언트 막 구글, 페이스북 네네.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다 돈을 어디서 번다? 데이터로 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맞는 시대의 것 같아요. 명언이네요. 네. 아 그러면은 거기서 좀 궁금한 게 막 정규직 인턴으로 이제 스타트업 인턴즈 때는 많이 했잖아요. 조인 스타트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인턴즈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규직 전환도 되고 막 혹시 막 팀장님도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혹시? 사실 너무 이런 경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사실 그래요? 네 일일이 다 읊을 수는 없을 정도로 많고요. 그리고 사실상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도 되는 그런 좀 좋은 케이스가 많이 있는지. 네네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스타트업을 매칭 서비스로 등록을 해드릴 때 정규직 전환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현재는 그렇겠네요. 이제 뭐 조금 작은 규모일 때 들어가셔서 되게 로켓 성장하셔가지고 팀장급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요? 네. 뭐 마이리얼 트립 같은 곳에서 지금 막 팀장님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친한 분들 많잖아요 거기. 네. 친하게 많은 게 아니라 그분이 조인 스타트업 출신이세요. 네네네. 그분. 그렇구나. 네, 지금 HR 쪽 담당하시고 계시는. 예, 그때 네. 뵀던. 네, 그때 못 뵈셨어요. 그때 그 병원과 HR 네, 됐던. 그때 안 오셨어요. 그때 자, 바쁘셔가지고. 이거 편집. 네. 그러면은 그럼 궁금한 게 두 분도 지금 사실 나이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그럼 혹시 이 조인 스타트업을 통해서 스타트업에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맞아요? 네, 저희 오이 씨는 조인 네. 스타트업 출신만 뽑아요, 사실. 네. 그러면 그 인재분들이니까 두 분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와 이런 느낌인가? 왜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럼. 가장 똑똑한 친구들 그럼요. 데려갈 수도 있겠다. 우와. 근데 사실 스타트업의 특성상 그 기업 문화나 이런 핏이 안 맞으면 오래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가장 우수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기보다는 저희 기업에 맞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편이에요. 이야,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되게 모르겠는데. 뭘 뭐라 그래? 뭐라 그러지? 그 질문은 바보 같은데. 네. 우문현답? 그런 느낌인데? 사소성 어려운 거. 우문현답 뜻 올려드릴게요. 요즘 편집 잘하더라. 이번 오늘 방금 전에 올렸거든요. 이거 오늘 공개됐으니까 네.
애청 맞나요? 애청 맞아요.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저도 그렇고 이제 스타트업 주변 친구들도 사실 20대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특히나 지금 매칭 서비스다 보니까 네. 이것저것 막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거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나도 궁금하다. 들어볼까요? 이거 사실 솔직히 질문에 답변을 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 두 가지 답변을 해주세요. 아. 솔직한 거, 솔직한 버전, 그리고 안 솔직한 버전. 알겠습니다. 안 솔직한 버전. 솔직하게 답변을 먼저 할게요. 네. 네,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리자면 사실 주변 친구들은 잘 물어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스타트업 이 씬이 굉장히 핫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맞아요. 않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스타트업의 뜻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대부분이 제일 많지 많은데 않나요?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에 일한다고 했을 때 그렇구나 라고 하고 보통은 제가 설명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막 질문이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설명을 해줄 때 진짜 그런 곳이었어? 몰랐어. 이런 되게 재밌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러자. 이게 솔직한 반응이었고 네. 자 준비된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준비된 반응으로는 뭐 기업 문화를 가장 많이 물어보고 살았다. 네. 이거 살았다. 기업 문화? 네, 보통은 이제 수평적인 아, 스타트업 오케이. 문화라는 게 너무나 대중적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야, 너네 회사는 어떤 수평적인 문화 가지고 있어?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 닉네임 사용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맞아요. 사용하고 있는 그런 노라님 아니어도 누군가가 네. 얘기할 수 있는 답변이었네요. 맞죠? 네네 정말 이런 근데 포멀한 난 사실 그거 가장 많이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 연봉 되게 중요시하니까 야 스타트업 거기 좋긴 한데 너무 연봉 안 주지 않아? 막 이런 말도 저는 그럴 수 주변에서 있겠네요. 그런 얘기 있겠네요. 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문화도 좋고 연봉도 좋으면 음. 사실 다들 거기 가려고 할 텐데 가려고 대기업이나 이런 거 이제 문화가 안 맞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너무 그렇죠. 이제 자유로운 거 좋아하거나 구속되는 거 싫어하는 친구도 스타트업 고려할 것 같은데 고려할 때 또 이제 내 주머니에 얼마나 꽂히는가 내 주머니가 너무 가벼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주변에 좀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렇구나. 스타트업 쪽에서 막 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친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좀 근데 저는 궁금해가지고. 궁금한 게 반대로 궁금한 게 이제 네. 나이 차도 좀 나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몇 년생이시죠? 띠동갑이잖아. 81년? 그 80년, 80년. 원숭이 띠. 야 그걸 못 털어내요. 저 92년생이니까 80년생이니까 나쁘다. 밀레니얼 세대 직전이세요. 밀레니얼 세대 보니까 그러면은 밀레니얼로 아니야 이깁시다. 밀레니얼이 80년대 초반이라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 쳐. 제 50. 네네네. 어쨌든. 궁금한 게 이제 네. 그 나이 차가 좀 나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밀레니얼이고 뭐 지금 여러분들처럼 뭐 20대 중후반이라고 치면은 네. 스타트업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도 이 회사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이 회사가 커져서 내가 성장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스타트업을 많이 가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연봉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요. 여러분들한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제가 먼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고 그다음에 연봉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거인지 이게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한 달인가 2달 정도 전에 네. 그 매거진 더 PR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더 PR? 음. 그거 유명한 데 아니에요? 예, 꽤 유명하죠. 그 더 PR이라는 매거진이랑 이제 뭐 패널로 이제 참석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뭐 인터뷰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밀레니얼 두 분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님도 나오시고 이제 저처럼 이제 회사 사이드에서 나오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컬처 쇼크가 되게 문화 컸어요. 충격? 네, 문화 충격이 너무 컸어요. 왜냐면은 네.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열정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약간 뭐랄까 약간 꼰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꼰대라고 하면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GD? GD. 그리고 또 GD 로. 하나가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분 저와 같이 갔던 다른 이제 회사 사이드에서 오신 분은 회사 쪽에서 네, 경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근데 뭐 어린 친구들이 경험을 어떻게 가져?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쉽지도 않았고 모순적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밀레니얼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저한테는 되게 조금
제가 어렸을 때랑은 느낌이 일단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자면은 스타트업을 간다라는 게 의미가 어떤 의미이고, 왜냐면 고생하는 거는 사실은 대기업 가면은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공무원하게 되면은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네. 스타트업에 가야 되는 이유랑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매력? 매력 그런 거랑 그다음에 거기에 했을 때 내가 이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저는 궁금해요. 질문 한 가지만 주세요. 마음대로 대답해 주세요. 맘대로 알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네. 대답하는 걸로 자,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뭐 저도 그렇고 주변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왜 스타트업에 오는가 생각을 해보면 네. 첫 번째,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요. 대기업에서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자기가 주어진 일이 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수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역할이 적다면 스타트업은 들어갔을 때 본인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거를 진행할 거면 본인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이 이것저것 막 되게 시도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이제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것도 맞을 것 같고, 또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배우는 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배움에 대한 욕심 이런 거 좀 큰 분들은 이제 스타트업이 조금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노라님이랑 누리님은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이나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으니까 또 배우는 거 많고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하성님께서 뭐 어떤 거를 그래도 제일 나중시할 수 있냐, 어떤 걸 제일 포기할 수 그렇죠, 있냐 그렇죠. 라고 물어보셨을 때도 제가 맨 처음에 스타트업에 들어오게 된 이유도 저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대기업 준비했고 그쵸. 뭐 다른 대학생 서포터즈 뭐 이런 활동들 막 하는데 됐죠. 지원서가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원 동기를 써야 되는데 이 회사가 사실 너무 크고 나는 가서 할 일이 사실 작고 근데 지원 동기를 너무 짜내서 써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저랑 맞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찾아보다가 스타트업 뭐 사실 저는 2016년 11월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그때는 스타트업 캠퍼스였어요. 또 이름이. 그래서 그 스타트업 캠퍼스를 보게 됐고 들어오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를 갖다 보니까 아 내가 거기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다라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욕심이 있었으니까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네. 뭐가요? 이게 말이 되잖아요, 이건. 나는 안 그쵸. 됐어. 별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공감이 안 다시 해. 할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노라 준영님은 어때요? 저 앞서 나에게 이제 스타트업이란? 네, 그분이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되게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네.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 스타트업 마인드.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스타트업에 들어온 것도 뭐 스타트업만 가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진 않아요. 물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지만 그래도 되게 난 스타트업이 잘 맞을 거야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전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아니 뭐 스타트업 재밌겠네 가서 한번 경험해 볼까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그냥 그거 자체도 저한테 하나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인생은 너무 길고 뽑았네. 그 중에서 뭐 내가 평생 스타트업에 다닐 거야 난 스타트업 인재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중에서 나 이번에는 스타트업에 가보는 거야 이렇게 선택을 했던 거고 뭐안 맞으면 다른 네 거 그쵸 근데 우연히 되게 굉장히 잘 맞았고 그래서 되게 스타트업을 좋아하게 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질문의 사실은 요지는 스타트업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었는데 연봉 중요해요. 네, 당연히 중요하겠죠. 연봉 중요합니다. 네, 연봉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이 책에서 나왔던 그 문구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좋아요. 영어로 읽지 말고 아니요. 영어로도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영어로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 책은 일단은 The Airbnb Story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게 그 에어비앤비의 이제 창립자들 이야기 첫 뭐 한 5, 6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야기들이 많은 내용인데 네. 거기서 이제 브라이언 체스키 이거 그 3명 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스키가? 얘가 체스키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말 많다 앞에. 뭐라 그러지? 빨리 좀 말해주세요. 그 따오는 걸 뭐라 그래? 말 버튼 따오는 인용? 인용을 네. 하는데 그 톰 프리드맨이라고 하는 네. 그 퓰리처상을 타신 이제 그 네. 저널리스트가 말을 했던 것들을 이제 브라이언 체스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pessimists are usually right, but it's the optimists who change the world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Please 결국에는 translate.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비관자들이 보통 맞다. 하지만 그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 낙관주의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비앤비에서의 뭐 스타트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스타트업에 3년 정도까지 망하는 회사가 뭐 70% 정도 된다고 그러고 굉장히 우리는 이제 다 비관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 비관주의자들이 보통은 이제 말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건 되게 공감이 가는데 네. 근데 이제 환상이라는 거라든지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속 이제 그 남겨져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환상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다 보니까 현실. 이게 스타트업이 되고 이게 현실. 내가 현실이 내 삶이 이제 스타트업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 의지와 열정과 노력 등등이 있어서 그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아이디어 이런 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오늘 에피소드에서 할 거 다 했어. 와 맞다. 근데 제가 갖고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읽어주려고. 청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지금 들어왔는데 갑자기 에어비앤비 스토리가 있길래 갑자기 여기서 책을 왜 읽으시려고 하나. 저 이런 사람이에요. 브라이언 체스키 씨가 또 이렇게 살려주시네요. 에어비앤비 사람입니다. 근데 방금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뭐 회사가 스타트업이기도 하지만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보면 진짜 삶이 스타트업이 되고 맞아요. 네, 이게 맞아요. 사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스타트업 여기서의 문맥상 스타트업이라는 건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되게 일을 많이 하고 약간 이렇게 된다는 의미를 저는 파악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우리가 페이퍼플락 같은 경우도 누구한테는 스타트업 컴퍼니라고 얘기했었지만 사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환경은 스타트업이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펜페이퍼 앤 플러시 됐죠? 올해 5월인가요? 5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또 제가 하성님한테도 하성님이 오늘 그러니까 호스트이시기도 한데 게스트로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스웨덴에서 그래요? 창업을 또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이야기 제가 이따가 촉촉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눈물과 와인이 필요한데? 사서 드세요. 뭐 알아서 하세요. 자, 지금 노라에게 질문. 그러니까 노라라고 부를까요? 뭐가 편하세요? 저도 지금 사실 준영님이 처음에 저는 노라 남자 노라. 이름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남자분 되게 잘생긴 남자라고 생각하다가 네. 노라라는 거를 알고 오늘 있고. 둘이 처음 봬요? 아니요 친해요 절친이에요. 원래 절친. 노라라고 서로 이렇게 절친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라. 친해. 엄청 어디 가서 친해서. 놀아요 오늘? 오늘 어디 가서 놀까요? 여러분 이게 밀레니얼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하성님이 이게 83년생이 83년 네, 컷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컷. 네, 밀레니얼 안 되겠어요. 아니어도 돼. 지금 이제 노라에게 조인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또 얻기도 했는데 미안한데 이거 우리 일부 자르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40분밖에 안 돼.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미안. 이게 지금 근데 중간에 저희가 한 5분 정도 쉬긴 할 건데 네.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네. 앙트시 스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좀 달아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앙트시 스쿨 아까 사실 초반에 대략적인 소개만 하려고 했는데 하성님이나 제가 질문을 좀 여러 개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아까 단기 뭐 워크숍으로 가는 뭐 3시간짜리도 있고 좀 학기로 운영하는 그런 장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 단기에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단기랑 장기가 있는 그 이유 목적 자체가 단기는 3시간 한 번에서 더 많은 친구들이 앙트십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많이 짧게 듣게끔? 많이 듣게끔 그래서 하나는 문제 해결 카드라고 저희가 교구가 있어요. 그래서 교구. 문제 해결 카드 워크샵이라서 그 교구를 활용한 워크샵이 있고 앙트시 컴퍼니 워크샵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의 아니면 어린이집 부모님들의 재밌다 이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듣고 있죠 실제로 친구들? 네. 실제로 기업이 되어보는 워크숍에서 학생들의 청소년 문제를 뭐 일상 제품인 가방으로 해결해보는 워크숍이라던가 그게 그게 무슨 말이지 진짜? 저희가 한 가지 사례 좀 한 가지 말해주세요. 사례면 좋은 사례나 잘 된 사례 같은 거?
저희가 청소년들의 문제를 찾는 게임을 해요. 네. 그래서 뭐 핸드폰을 하다가 이거 자제하지 못하는 게 아. 문제예요. 오케이. 라는 문제를 찾았어. 네. 이거를 가방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가방이요? 가방. 백? 네. 백. 왜냐면 청소년들은 항상 가방을 지니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 그랬더니 방금 오늘 후기 보면서 봤던 건데 졸릴 때 베개로 변신하는 가방이었는데 네. 그 베개로 가방이 변신이 됐다가 타임이 그 5분 이렇게 알람하면 그 알람이 되면서 그 베개 그 쿠션이 이렇게 네. 바람 빠지는 게 방구 소리처럼 뿡 하는 소리가 나서 모든 친구들이 얘가 안 깨면 쪽팔리게 만드는 창피하게 만드는 네, 그런 가방. 우와, 흥미롭다.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청소년이 진짜로 느끼는 문제들을 먼저 찾게 하고 거기서 내가 한번 해결해보고 싶다, 재밌겠다 하는 문제를 고른 다음에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가방 실제로 다른 어려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한 가방 동영상을 보여주고 우리도 이걸 가방으로 해결해보자 이렇게 보여주면 애들이 처음엔 벙 쪄요. 이걸 어떻게 막 급식 맛없는 문제 막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 가방에 MSG 무슨 달린 포를 갖고 다녀서 그걸 하나씩 뭐 풀겠다 이렇게 그런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면서 재밌겠다. 이게 일단 상용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진 않지만 네. 그런 아이디어가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스트잇 같은 경우도 맞아요. 계속 우리가 그걸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닌 것처럼 맞아요. 신장병 원래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은 적용할 수 있는 법이면 찾으면은 재밌게 또 사용화될 수도 있겠는데요. 순간 맞아요. 그 키워드도 깜짝 놀랐어요. 나 순간 지금 포장마차로 착각하시는 줄 알고. 저 술 안 취했어요. 그 뒤에 그 사이 같이 말하니까 제정신이시구나. 설마. 저 순간 사적으로 얘기하시는 줄 알았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거 조금 보면서 왜 가방일까 생각했는데 학생들은 무조건 가방이 있기 때문에 가방으로. 네, 최대한 일상생활의 아이템으로 해결해보는. 그렇죠. 사실 뭐 조건을 좀 달아야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어지고 이 문제 해결하라 그러면 뭐 돈으로 산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니까 조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좋다. 그럼 아까 뭐 문제 해결 카드 이런 것도 말해주셨는데 뭐 이게 어떤 거예요? 기회발견 문제 해결 카드라고 저희가 남색 그 일반 스타트업 그러니까 교구를 만든 이유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나 많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업이 뭐 애플이나 삼성, 뭐 현대 이런 데만 있는 곳이 아니고 LG? LG 등등. 서운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들이 덜 신경 안 써. 듣고 있죠 하나? LG. 네. 그래서 그거 알고 일상생활에 너희들도 문제를 사실 해결할 수 있어.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그 앞면에는 세상에 어떤 문제를 발견했는지 이 기업이. 그리고 뒷면에는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50개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나도 그거 해보고 싶다. 해볼까요? 재밌어요. 한번 한번 오세요.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지? 되게 유명한데 파타고니아? 막 이런 사례 네, 있어요. 파타고니아 있어요, 실제로. 50개 중에 하나? 네, 왜냐면 그렇게 파타고니아 되면은. 요즘 티셔츠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도 진짜 많이 알아요. 잘 모르지만 파타고니아는 알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죠? 환경 문제 뭐 이런 거. 환경이겠지 뭐. 그래서 저희가 남색은 일반 스타트업이어서 뭐 글로벌이나 테크적인 게 있으면 그 녹색이라고 소셜 벤처 카드가 있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한 기업들 50개의 나이스. 파타고니아가 들어있는 걸로 뭘 자꾸 알고 나이스. 있습니다. 좋잖아. 파타고니아 네. 뭐. 네. 이게 사실 이거 논의긴 한데 제가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편집을 할 때 되게 신중하게 들을 거 아니에요? 편집 좀 잡아야 되니까 자꾸 나이스. 뭐만 끝나면 나이스. 나 뭐 돌림 노래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리액션 많아서 좋지 않아요? 너무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계속 해달라. 나이스네. 나이스 가이. 이것도 나이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는 그러겠고 이제 장기는 뭐 학기를 아예 그냥 운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네. 학교에 한 가서? 학기를 이제 2시간씩 6번이나 10번. 근데 그 2시간을 저희가 뭐 매주 가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그 사이사이마다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2주나 뭐 기말고사나 중간고사가 끼면 한 달 텀으로도 가긴 하지만 네. 한 2주당 한 번씩 이렇게 6번을 할 때는 저희가 10,000원 프로젝트라고 10,000원? 네. 음. 자본금 10,000원을 가지고 돈을 벌어보는 프로젝트도 하고 근데 대박이다. 그 자본금도 아이들 스스로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돈 낼 수 없어요. 우리 팀원들 돈 낼 수 없어요. 하면 돈 필요 없는 걸로 수익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도 합니다. 10,000원을 알아서 구하라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이제 무한도전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한도전 영상 보여주기도 해요. 아예 친구들한테.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학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근데 갑자기 뭐 기술과정 시간에 그걸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방과 후에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주로 방과 후에 하거나 안 그러면 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 중간중간 그 시간이 있어요. 네. 두 교시를 뺄 수 있는 그때 하거나 아니면 동아리 시간에 하거나.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게 없었던 진짜 거라서 저 지금 그 조카가 아니라 그냥 친척인데 친척이 조카 갑자기 조카를 만들고 주가 생겼다. 그럴 수 있지. 축하드려요. 그 친척 그 네. 중학교 친구가 있는데 진짜 중학교 친구가 무슨 말? 아니 그 친구한테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맞아요. 뭐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그렇죠. 네네. 막 선생님한테 말하면 되겠네.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렇지. 네. 그렇죠. 네. 선생님이 재밌어 보이면 신청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 아는 그 패스 캠퍼스에 그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스타트업에 이제 계시다 보니까 자기 동생이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대학교를 가려는데 너 하지 말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코딩을 시켰대요. 그래서 오. 지금 스타트업 같이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제가 근데 아는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몰랐네. 제가 아는 저 동생도 있는데 그 친구는 그 마이다 쓰고 맞아요. 네, 특성화고. 이런 특성화고를 네. 졸업해서 아예 되게 좋은 막 스타트업의 개발자로 가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저희 때는 무조건 그냥 인문계 가거나 맞아요. 특성화고 이랬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거 자체가 점점 더 이제 사실은 뭐 더 무의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점점 더 중요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취업에 있어서는 네. 그 사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잖아요. 지금 대학교 졸업하셨잖아요. 네. 졸업하셨죠? 네. 저도 졸업했는데 대학교 안 나와도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여기 하성님이 증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근데 대학교를 못 간 건 아니고요. 못 가건 안 가건 졸업을 못했어요. 가긴 갔어요. 그럼요. 당연히 갔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모범 사례가 지금 제 옆에 숨쉬고 있다. 와. 그래서 사실 OEC도 소셜 벤처라고 하는데 저희도 사회적인 어쨌든 그런 문제나 교육 기회의 뭐 평등 같은 걸 해결한 그런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취업 시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공기업이나 뭐 대기업 맞아. 이런 되게 천편일률적인 선택지에서 스타트업이라는 하나의 대안을 저희는 보여주고 싶었고 뭐 스타트업 이런 조인 스타트업에서는 또 그렇고 그런 네. 뭐 공교육 현장에서는 다른 교육도 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창업가나 뭐 아니면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회도 마련해주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조인 스타트업이나 앙트집 스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덧 저희가 녹화를 한 시간 50분을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부를 여기서 끊고 2부에서는 인간 승리 이하석의 창업 스토리 왜 게스트 불러놓고 그리고 왜 그녀들은 스타트업에 들어왔는가 이분들의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또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듣는 분들이 뭐 취업을 앞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사실 듣고 싶은 거는 이 친구들은 왜 스타트업에 들어가 있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할 수 있으니까 뭐 저를 비롯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에피소드가 늘면 늘수록 진행이 좋아지는 것 같아. 와. 나이스. 진짜. 나이스. 나에게 창업이란? 여러분 덥죠? 오늘 일단 좀 환기시키고 근데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 5분만 쉴게요. 5분만.